자,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광고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광고를 게재를 하면 한 하루 정도 검수 후에 완료가 되는데요. 복잡한 광고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광고 후에는 운영 가능 제한적, 운영 가능 모든 위치 제한, 게재 중 이렇게 광고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확장의 상태에서는 승인됨 제한적 뭐 이렇게 되고요. 검토 게재 불가능 상태에서는 비승인, 운영 불가능 이런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글 에즈 보고서에 그 보고서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구글 에즈에서는 편집 가능, 그러니까 보고서를 편집할 수가 있는데 우리 캠페인에서 통계 및 보고서에서 보고서 에디터 이거를 선택하시면 보고서 작성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 자주 사용하시는 그 보고서나 저장된 보고서, 템플릿 갤러리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플러스 보고서 작성을 누른 다음에 선택하면 캠페인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보고서 작성이 시작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템플릿 갤러리라는 메뉴가 있는데 스크롤을 살짝 내리면 여기 보고서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다양한 템플릿들이 이렇게 먼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템플릿을 먼저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캠페인을 선택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여기 이 해당 메뉴에서 보고서를 만들고자 할 때 보고서를 누르면 여기에 템플릿에 있는 메뉴랑 동일하게 원하는 템플릿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손쉽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여기에 맞춰서 그 유형에 맞게 지금 제가 진행했던 광고들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템플릿들, 여기서 필요한 것들, 데이터를 보고용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추가해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죠. 작업 가능한 템플릿들을 좀 보면 실적 요약, 목표 및 전환수, 광고가 게재된 시기 및 위치, 노출 경쟁, 광고 및 확장 소재, 결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큰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캠페인 실적이 있고, 캠페인 실적은 캠페인 관련된 실적을 검토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광고 그룹의 실적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 검색 키워드의 실적, 잠재 고객의 내용들, 그 다음에 라벨 실적. 우리가 이제 캠페인이나 광고 그룹에 적용된 라벨들을 검토해서 맞춤 카테고리 실적을 비교하는 그런 메뉴예요. 컨텐츠는 컨텐츠 타겟팅 방법, 주제나 문맥 키워드 같은 것들이 어떻게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쇼핑 제품은 상품의 아이디라든가 제품 유형, 다양한 광고 식별자를 기반으로 해서 쇼핑 광고의 실적을 검토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다음에 이제 광고된 장바구니 상품, 판매된 장바구니 상품 이런 옵션이 있는데 광고의 기본적으로 판매 정보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판매된 항목에 발생한 수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 및 전환수는 매장 방문은 캠페인으로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광고를 보고 그 구매로 이루어졌는지, 이 사람이 누군지, 뭐, 정보 같은 게 있잖아요. 전화번호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연결해서도 전환으로 전환값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SK Ad 네트워크 전환수라는 게 있는데, 애플의 SK Ad 네트워크 API라는 세부 정보를 통해서 iOS 캠페인에서 발생한 앱 수치를 검토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전환은 광고를 통해서 웹사이트 액션이나 통화, 앱 다운로드, 인앱 액션 등의 전환 액션이 발생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에요. 매장 위치는 내 매장 위치에서 매장별 작업의 기존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시기 및 위치에서는 검색어 같은 것들에서 어떻게 유입이 되고 실적과 연결되는지, 소매업 카테고리에서는 검색 및 쇼핑 캠페인의 각 제품 카테고리 실적을 검토하는 거고요. 앱 캠페인의 게재 위치는 특정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앱 프로모션 광고가 게재된 빈도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광고가 게재된 시점은 특정일, 시간대를 기준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광고 실적을 비교하고 추적하는 메뉴입니다. 거리는 비즈니스 위치에 따른 광고 실적을 확인하는 거고, 게재 위치는 광고가 게재되는 웹사이트, 동영상, 앱 분석 이런 걸 보고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튜브 검색어에서는 광고를 트리거한, 촉발시킨 그런 유튜브의 검색이나 실적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노출 경쟁에서는 유료 및 무료는 검색 결과에서 웹사이트가 표시되는 빈도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해당 페이지로 유도하는 검색어 같은 것들을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건지 비용을 지불한 키워드 광고에서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입찰 통계 검색에서는 검색 캠페인
입찰에 참여하는 상위 경쟁 업체들을 이제 쭉 라인업 하고요. 그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경쟁 업체들의 변화를 트래킹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광고 소재 및 광고 및 확장 소재는 광고 실적들을 확인하고 통화 세부 정보, 이 전화번호 같은 것들, 통화 연결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도 확인하고요. 동영상 조회 가능성에서는 제대로 그 가능성이 높은 곳에 광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방문 페이지에서는 광고 트래픽을 전달하고 또 그런 페이지 실적 같은 걸 확인하는 겁니다. 기존 SS에서는 광고의 기존 SS의 실적 증대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검토하는 거고, 업그레이드된 SS에서는 광고의 업그레이드된 SS이 실적 증대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변화시킨 요소들이 실제로 광고에 반영이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청구 비용은 구글 애즈 계정에서 조정을 적용한 이후에 실제로 결제할 금액을 검토하고, 무료 클릭은 이제 우리가 클릭이 뭐 발생하지 않아야 될 클릭들이 있을 수 있어요. 2번 클릭을 했거나 그러면 이제 2번 과금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구글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봤고요. 이제 유튜브 콘텐츠 유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계정을 인증해야 15분 이상의 긴 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5분 이하의 영상은 인증 없이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글로벌 플랫폼의 특징은 초반에 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다가 정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추가 정보를 넣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좀 긴 영상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인증을 추가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맞춤 썸네일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맞춤 썸네일 아니고 그냥 영상에 있는 거를 임의대로 하나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라이브 스트림을 할 수 있고,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 항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유튜브의 맞춤 동영상 추천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소셜미디어의 특징은 사용자마다 다른 화면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네이버 초기 화면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화면이 돼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뭐 팔로우한 거나 그 살펴본 컨텐츠에 따라서 전혀 다른 화면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당 영상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또는 동영상 재생 후에 채널의 다른 컨텐츠도 클릭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고요. 사용자가 구독 중인 채널과 관련된 영상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거나 과거에 시청 이력이 있는 영상과도 관련된 영상이 노출이 됩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네. 요 세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조회 이력과 상관없이 인기 급상승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사용자에게 노출되는데요. 유튜브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동영상의 급상승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급상승 동영상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다양한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영상, 현혹적이거나 클릭을 유도하거나 선정적이지 않은 영상, 유튜브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루는 영상,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영상, 흥미로움과 새로움을 느낄 만한 영상. 영상에 영향을 미치는 신호들은 조회수, 그 다음에 증가 속도, 온도라고 하는데 막 뜨겁게 갑자기 달아오르는 영상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조회수가 갑자기 외부를 통해서 이제 외부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 업로드 기간 대비해서 그 다음에 뭐 최근 업로드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신호를 체크를 합니다. 자, 유튜브는 우리가 광고도 할 수 있지만 광고를 수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유튜브 파트너라고 하는데 크리에이터들이 되는데, 구독자가 500명이면 뭐 채널 멤버십이나 슈퍼챗 스티커, 뭐 슈퍼 땡스, 유튜브 쇼핑 같은 것들이 활성화됩니다. 365일 동안 시청시간 3000시간, 쇼츠 조회수가 300만 회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 수익, 유튜브 프리미엄 수입 일부 지급하는 건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고 1년 동안 동영상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 쇼츠 동영상 조회수가 1000만 회 이상이면 이제 이런 그 조건이 되고요. 유튜브 쇼핑에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팔 수 있는 경우에는 구독자가 2만 명 이상, 그리고 1년 동안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 쇼츠 동영상 조회수가 1000만 회 이상일 때 가능하죠.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죠. 컨텐츠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를 관리하는 그런 메뉴인데요. studio.youtube.com, 동영상 업로드하고 채널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죠. 첫 화면에 이 대시보드가 있어서 새로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메뉴를 이제 과거에는 유튜브 애널리틱스 기능들도 유튜브 스튜디오에 다 분석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유튜브의 컨텐츠를 확인하려면 애널리틱스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연결하지 않고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게 지금 이제 그 유튜브 스튜디오 대시보드예요. 예전에 제가 운영했던 채널인데 컨텐츠 이렇게 뭐 있고 이런 쇼츠, 라이브 뭐 이런 것들 재생 목록, 팟캐스트 이런 메뉴들 있고 분석이 되죠. 이렇게 해서 컨텐츠가 어떻게 돼 있고 조회수가 어떻게 돼 있고 시청자층이 어떻고 리서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 댓글 같은 거 댓글 같은 거 보이고 자막 같은 것도 컨텐츠 활용해서 할 수 있고 저작권 관련된 내용, 수익 창출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맞춤 설정해서 이런 영상들 관리하고 오디오 보관함이 있죠. 오디오 보관함에서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소스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여기에 이제 유튜브로 올린다. 이제 만들기에서 여기서 이제 유튜브 업로드, 동영상 업로드를 이렇게 누르면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지고 파일을 올리면 이제 그 영상이 이제 등록이 되는 그런 방식이죠. 좀 그 메뉴들을 간단하게 보면 대시보드 우리 쭉 봤어요. 그 컨텐츠 분석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유저들 같은 이제 유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댓글, 자막, 저작권, 수익 창출, 맞춤 설정, 오디오 보관함 우리 다 봤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광고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튜브는 동영상의 개별 광고가 조회된 횟수를 광고 노출이라고 불러요. 광고가 포함된 동영상을 시청한 횟수를 추정 수익 창출 재생이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 이제 동영상 조회수가 10회인데 그중에 8회가 광고가 게재됐다. 조회수가 10회, 추정 수익 창출은 8회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정 수익 창출 재생 중 한 번은 광고가 2개가 포함이 됐다. 그러면 9번의 광고 노출이 발생했다고 집계가 됩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유튜브는 광고나 채널 멤버십,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 슈퍼챗, 슈퍼스티커 여러 수익원들을 동영상 1000회당 조회 비용으로 정산해 줍니다. 그래서 비용이 어떻게 정산되고 나한테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어요. 10만 원이 넘었을 때부터 이제 비용이 지급되죠. 유튜브 스튜디오 활용하면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광고하는 방식들도 직접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한 광고 설정을 한번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는 광고 수익의 55%를 크리에이터들한테 나눠주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광고 수익 창출이 시작이 됐으면 기존에 올린 영상들을 쭉 선택해서 수익 창출에 사용할 영상들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이제 광고가 이제 그 광고 수익이 본인한테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미드롤이 있어요. 프리롤, 미드롤 뭐 그런 그 광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길이가 8분 이상이면 미드롤 중간 광고 그 컨텐츠 중간에 광고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8분 이하가 되면 짧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드롤 광고가 등록이 안 된다고 안내문이 뜹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확인하시면 좋고요. 연달아 재생되는 광고도 있어요. 길이가 5분 이상인 수익 창출 동영상의 경우에 광고가 2개 연달아 재생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광고 모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튜브 쇼츠도요. 본인이 선택하면 그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는 수익의 45%를 크리에이터한테 나눠줍니다. 스와이프 가능한 영상이죠. 연달아 재생이 될 수도 있는데 긴 영상을 선택을 하면 이것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지표는 무엇인가? 영상 재생 국가, 어느 국가에서 이제 우리 영상을 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시청하지 않고 건너뛴,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건너뛴 시청자 비율, 영상 시청자 연령, 성별,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요건 나오고요. 성별도 나와요. 국가도 나오는데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건너뛴 사람은 알 수 없죠.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나간 사람들은 대충 알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알 수 있고.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